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 저녁 종목진단 방송 시간입니다. 자, 추석을 먼저 불러보도록 할게요. 향기로운 초보님, 이치카님, 류노스케님 어서 오시고요. 백조부자님, 그리고 윤호님, 네, 그레이트하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즈미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분들 오셨네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간물주님 1바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윤님은 2바. 네, 좋아요. 네. 하이클래시 인베스터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뜨 은기님, 수관광님 어서 오세요. 경미, 네, 송경미님 어서 오시고요. 김희정님, 김선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미숙님 어서 오시고요. 전설의 복부인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김정원님 오셨고요. 김옥선님 반갑습니다. 박순애님, 송골맨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조미수님, 그 다음에 박성근님, 서필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복 받으세요. 네, 복 받으시고, 자,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네, 또 순위에 밀리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게 룰이야, 룰. 자, 보도록 합니다. 항상 이제 88TV가 먼저 오시니까 88TV 먼저. 네, 그 중에서 향기로운 초보님 계속 1등을 하고 계시죠? 네, 휴캠스, 네, 휴캠스 첫 번째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한국조선해양, 해양. 3번은요, SV 인베스트먼트. 4번은요, 액트로. 네. 5번은 현대 HCN. 6번 윤님 오늘 됐네요. 앱클론. 네, 좋아요. 계속 도전하면 된다니까. 7.8기잖아요. KG 이니시스. 8번 이제 없다. 코엔텍. 네, 코엔텍. 그 다음에 9번은 우리 그레이트 하루님이구나. 톱텍.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잘렸어요. 네, 두산중공업부터 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티움바이오, 일성건설, 라파스. 네, 늦었어. 인버스. 네, 네, 불쌍한 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만 끝났어. 네, 자, 이렇게 9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단들을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신청한 종목이 진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진단을 보면서, 네, 내 거랑 같이 한번, 네, 비교해 보면 되죠. 내 거와 차트가 좀 비슷한지, 닮았는지 아닌지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진단의 팁이라면요, 보통은 제가 7시 45분에 방송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55분에 7시 55분에 방송을 열어요. 그러면 그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네, 인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종목부터 딱 쓰시면 9번째 안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근데 8시가 넘어서 오신다거나, 네, 그러면 안 되죠. 8시부터 방송 시작이니까 8시에 와가지고 해야지. 네, 안 됩니다. 네. 이게 워낙 인기 있는 방송이라 그래요. 나 인기가 정말, 네, 욕하지 마세요. 귀가 간지럽다. 네, 이놈의 인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휴캠스 먼저 가도록 할게요. 네, 휴캠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3.5% 올랐어요. 자, 3.5% 올랐는데 일단은 휴캠스의 차트만 오늘 거 빼놓고 보면요, 어때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수산중공업 차트 보신 분 기억하시죠? 뭐라 그랬죠? 여기 이만큼 올라가기 전에, 네, 요거. 자, 일단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조금 미치지 못해. 부족해.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이놈은 그냥 긁는 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이게 선단 말이에요. 네, 옆으로 섰어요. 그러면 이놈은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슈캠스 같은 경우도요,
슈캠스 같은 경우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이죠. 내려왔어요. 급락을 했어. 올라왔어. 근데 뭐가 좀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얘가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옆으로 눕잖아요. 그러면 아 나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째 그러고 누워버리는 거야 이게. 네, 배째 그리고 누워버렸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빚쟁이가 돈 받으러 가가지고 에 몰라 그러고 그냥 방 안에 누워버리잖아요. 네. 몰라 배째 돈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그러면 돈 준다고. 얘 이거 먹고 떨어지지도 마. 그러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죠. 이 얄미운 새끼들. 네, 아무튼 주식은 그래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옆으로 좀 서 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조금 지켜보세요. 괜찮은 거야. 그래서 흐름을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슈캠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에서 유추해 보는 건데 뭐 카메라 모듈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아니면 말고요. 네, 화학이네요. 화학이에요. 꺼져. 이거 아니었어. 자,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 이런 쪽이네. 그러면 탄소 배출권에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뭔가 시세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정책적인 그린 뉴딜, 그린 뉴딜 그쪽 관련 친환경 관련한 그런 부분들. 네, 그렇다라면 요거는 정책 수혜주로 엮일 수 있겠네요. 그죠? 정책 수혜주로 엮이면서 흐름을 탈 수 있다. 뭐 일단 올라온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이평선 때 이격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살짝 네 60일 이평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돌아서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올라왔지만 바로 치고 올라가면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더 가늘고 길게 가려면 여기서 조금 올라왔지만 다시 이렇게 옆으로 조금 더 가가지고요 62 이평선까지 돌려서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조금 더 많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불안한 상승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1차적인 저항대가 19,000원대인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뺨 하고 뛰어 올랐다라면 한 7, 8% 정도 올라가면 조정을 또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됩니다. 더 들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종목의 베스트는 현재 위치를 즉 17,000원대 지지를 유지하면서 횡보가 조금 더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정책 수혜주로 엮였다라면 주가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홀딩 하셔도 되고요.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 17,000원대 전후로 해서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건져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눌러줄 때 매수하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홀딩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수혜로 엮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추세는 일단 1차적 상승 이후에 횡보를 통해 현재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숨고르기? 네, 숨고르기 과정입니다. 숨고르기 있으니까 좀 닭살 돋는데. 네, 아무튼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횡보 이후에 다시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정책 테마는요 장기적 관점 속에서 상승세를 보이니 길게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가볍게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지지선이 17,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으니 그 즈음에서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함. 단기적 반등에서의 저항은 19,000원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수산중공업하고 조금 다른 거는요. 요거는 저항이 좀 멀리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들어갔을 때 먹을 만한 게 제법 많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몇 프로 나왔어요? 한 20% 나왔나요? 그죠? 20% 넘게 나왔네요. 네, 그 정도 수익률 나왔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아차도 지금 22% 수익이에요. 오, 잘 나왔어요. 현대차도 8%대.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요것도 뭐 아직 더 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슈캠스도 그런 식으로, 이게 저항이 어디에 있느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어디쯤에서 얻어맞을 것인가,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캠스 같은 경우는 조금 가까이에 있어요, 저항이. 그래서 단기적 저항대를 넘어서는 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보신다고 우리 간물조님께서. 왜?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인데요? 무슨 경우야? 네. 자, 이거는요, 선을 하나 딱 그어보면 대충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 하향 추세. 하향 추세 속에서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상승의 준비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여기. 그죠? 이 자리는 뭐예요?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로 바뀌는 자리. 보통은 주가가 이렇게 하향하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서면서 이평선도 모여주는데, 요거는 급락해버렸잖아요. 급락해버리면서 다시 올려가지고 저점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골든크로스를 통한 반등이 나갔습니다. 그 반등에 대한 포인트고요. 지금 11만원이네요. 11만원부터 12만원 요 사이 구간이 뭐예요? 저항. 그러면 이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그랬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뭔가 꼬리를 달아서 또는 음봉을 크게 달았어요.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그어버려야죠. 선을 그으라고. 여기 왜 그랬지? 선을 그어봐요. 선을 그어보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저항이구나, 뭔가가 있구나, 이런 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 느낌이 뭐죠? 급락하기 전에 나타났었던 그 가격대잖아요. 이건 뭐냐면 저항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해놓은 위치, 그 위치에 왔을 때 물려있던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11만원짜리가 65,000원까지 떨어졌어. 마이너스 45% 또는 마이너스 50%.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반토막이라고 그러죠. 반토막. 전문용어로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네. 토막을 반 잘라진 거야. 이쯤 되면 사실 주식을 갖고 있는데 며칠, 한 2주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 어떤 기분 들어요? 술을 한잔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 들죠? 그래갖고 요때 주가 많이 빠졌을 때요, 하이트 진로 이런 거 주가 많이 올렸어. 네, 주가 진짜 여보세요? 네, 많이 올랐지. 네, 술 많이 먹어서 그래요. 술 많이. 술 끊어야 돼. 네, 술 끊어야 돼. 그다음에 KTNG, KTNG. 이런 것들 진짜 술하고 담배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많이 오르게 돼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요, 상황은 일단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고, 어쨌건 이제 상황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안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지켜줘야 되겠다. 이건 너무했어. 이런 생각 들죠? 야, 진짜 너무하네. 계좌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하네. 이씨. 뭐 이게 뭐야? 그죠? 그러면 팔면 안 돼요. 왜? 너무한 거잖아. 너무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약간 억울해. 설마 이 정도까지? 네,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하락 포인트에서 저점이 잡힌 거고요. 지금 이 종목을 보게 되면요, 이거 뭐 조선 해양이니까 조선 해양 플랜트 이런 쪽 뭐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에 속한 계열 회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카타르에서 23조 원대에 달하는 LNG선 100척에 대한 수주를 싹쓸이 해왔죠. 이게 누가 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3개가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삼성중공업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없어요. 근데 현대중공업도 오늘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우조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약간 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에서 조금 멀어진 것은 현대중공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나 전부 다 잘 올라갔거든요. 물론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세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음봉이 작잖아요. 근데 이 조선 3사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호재가 너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그 차익 실현 관점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팔려고 하죠. 순식간에 손실이 회복돼 버렸어요. 그럼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 본전 왔네? 네. 삼성중공업도 제가 지금 계속 물려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팍 넘어갔거든요. 근데 팔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팔았어요. 네. 어차피 조선은요, 경기 호전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그냥 조선 해운은 무조건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국가 간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이 경기가 좋은 거예요. 무역이 막 활발해야 돼. 기업들이 막 잘 팔려. 그래가지고 실적이 막 늘어나. 이게 경기 호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에다가 물건 막 실어가지고 날르는데 뭐 배가 부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임료가 올라가죠. 운임료가 올라가고 배가 부족하니까 야, 저거 장사되겠다. 뭘 해요? 배 수주를 해요. 그래서 해운주, 조선주 순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상승하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게 경기 호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것도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현대, 삼성, 대우 이게 이제 탑 3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업들이 현재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해양은 일단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콩고물이죠. 콩고물. 왜 일진들 보면은요, 일진 중에 제일 센 놈이 하나 있잖아.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따까리라고 하는 애들이 있죠. 네, 그 애들이 뭐예요? 그냥 일진 하나 앞세워 놓고 그냥 네 양아치 짓 하는 거죠. 근데 1대1로 붙으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일진 대장을 하는 놈은 뭔가 특출난 게 있을 거야. 힘이 세고 막 그죠? 근육이 있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같은 학년 내에서 실제로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은 뭐냐면 격투기도 배우고 권투도 배우고 해가지고 일반 학생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옆에 보면 따까리들이 있죠. 근데 그 따까리들은 사실 싸우면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죽자고 덤비면 돼. 근데 이놈들이 이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다구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하니까 이제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요. 이 대장이라는 부분 쪽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상태이긴 하죠. 네. 비껴나 있는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자, 지금 카타르에서 23조 원 잭팟을 터뜨렸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호전에 따른 부분으로 인해서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올라간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에이 뭐 경기가 좋아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뭘 해야 되겠다? 팔고 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보내주셨어요? 못 봤는데요. 네. 못 봤는데. 그래서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단기적 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팔았고 오늘 팔고 내일 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을 좀 보려면은요, 여기요 95,000원 여기만 일단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요 이게 지금 여기가 사실 갭으로 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승을 출발하는 과정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어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반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상승을 오늘 하루에 다 해먹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기서 치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못 팔은 사람들이 아까워서 아유 이제라도 팔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만큼 올라온 거라도 또 뺏길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9만원에서 95,000원 수준 지지를 통해서 재차 상승, 반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해운주들은 장기적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그냥 놔두시는 게 일단은 맞는 전략입니다. 네. 요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호재를 통한 단기 급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항대에 있던 물린 사람들이 아싸 본전이다 라고 외치면서 팔았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통한 주가 변동이 나타난 것이고, 만약 내일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하락세가 나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조정 이후 지지선 9만원 에서 95,000원 정도가 형성되면 그 자리는 지지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조선주들은 수혜를 받게 되니까 흐름은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세요. 네. 어차피 내일 맞으면 지지선이 지지가 가까이에 오게 됩니다. 매수는 지금은 관망하셔야겠네요. 네. 매수는 당장 들어가시면 재미없으니까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내일 한번 맞거나 조정이 조금만 더 나오더라도 그냥 지지선 근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될 이유가 없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종목 진단은 계속 물어보셔도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네. 하이트 진로 좋으니까 하이트 진로 일단 보유하시고요. 홀딩스는 잘 모르겠어요.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송구영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V 인베스트 이거 창투로 가겠죠. 그러면 아마도 이 종목은 창 들고 싸운다 이런 창투 아니고요. 그냥 창투죠. 창투. 사실 이제 그 캐피탈 회사다라고 보면은요. 이 그냥 대출 회사예요. 대출. 돈 빌려주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투자도 좀 할 테고요. 돈도 빌려주게 될 테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벤처 캐피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이런 기업들은 정책 수혜주로 엮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는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경기가 부양되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좀 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대. 앞으로 상황이 좋아진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원래 투자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케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제 하는 거예요? 불황일 때 하는 겁니다. 불황일 때 이렇게 씨를 뿌려놔야지 호황이 됐을 때 그게 다 나한테 걷어들여지는 하나의 양분이 되거든요. 좋아질 때, 좋을 때 막 홍보하게 되면 그게 상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의 투자는 언제 이루어진다? 시장이 그지같이 안 좋을 때. 근데 그런 창투사들 같은 경우는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정부가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 뭐 중소기업 육성책을 피우겠다.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 그러니까 어려웠다가 좋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투하면 대성창투가 있잖아요.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올라와서 이런 것들도 보유하기 좋은데 이게 2008년도 같은 데 보시면은요 올라올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경기가 그동안 안 좋았어. 힘들었어. 우리 힘들어요. 사실 대기업만 바라보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판이 짜지긴 합니다만은 중소기업이 없다라면 대기업이 혼자서 어떻게 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데드크로스예요.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되게 재미없을 겁니다.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주가가 나 조정을 좀 받아야겠는걸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체가요, 그 일자별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가 버리게 되면 또 그동안 수익이었는데 이게 물려버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많이 났다가 본전이 와버렸어. 아니면 손실이 나버렸어. 이렇게 되면요, 열받지. 예, 당장 팔아보고 싶은 생각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런 조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데드크로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더 올라가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정책적으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의 주가 상황이 단기적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대체로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하방 조정이 더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니 현 시점에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지지가 되겠네요. 어제 현 시점에서 여기요, 3,000원 밑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현 시점에서 3,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조정을 받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비중 축소 또는 매도를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위쪽에서는요, 3,000원 위쪽에서는요, 홀딩이죠. 네, 당연한 거죠. 신규 매수는 하지 말아야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들어가시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관망하고 흐름이 다시 좋아지면 그때는 사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거나 해보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요, 어제 저점 3,000원 정도 이탈이 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액트로 갑니다. 액트로 아이고, 액트로 뭐야 이게? 트로 뭔데? 액트로랑 아이가 맞구나. 네, 액트로예요. 액트로는 지금 뭐죠? 아까 전에 설명한 것과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 뭐가요? 많이 내려가서 올라오긴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하죠. 뭔가 좀 부족한데 지금 위치는 뭐예요? 옆으로 서 있는지 얼마 안 됐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아까 것 같은 경우는 횡보가 그래도 한 달 정도 갔는데 요거는 횡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언제부터요?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끽해야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 건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종목은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항대 매물이 11,000원,
위에 올라가면 14,000원 정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먹을 건 좀 있는 종목이네요. 그죠? 현재가 대비해서 11,000원까지만 가도 한 17%, 15% 나올 거 있고요. 저 위쪽까지 가면 한 40% 이상입니다. 그 정도면 뭐 따뜻하잖아요. 소고기 한 건 끊어도 되잖아.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은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옆으로 조금 횡보가 나갈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무시하시고 홀딩을 그냥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도 지금은 실적이 괜찮은가 봐요. 뭐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다 괜찮은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바일용 또 자동화 설비 뭐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또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후변 카메라의 핵심 부품이 채택되고 있어. 요즘에는 스마트폰 전부 다 카메라 싸움입니다. 네, 카메라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의 어떤 부품이라든지 카메라에 들어가는 어떤 그 뭐라 할까요? 부속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믿을만 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휴대폰도 바꿀 것이고 태블릿도 바꿀 것이고 그죠? 대란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요. 안정적이죠.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실적적인 측면도 안정적이고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9,000원 정도에 있는데 뭐 지지선도 한번 보셔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9,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추세가 바뀔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리해 드릴게요. 단기 상승을 했지만 약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약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아마도 추가 상승보다는 현 구간대를 인정받는 횡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아요. 하지만 이미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로 인하여 상승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이므로 홀딩 중인 분도 있죠.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지지선인 9,000원이 이탈되면 그때 매도든 비중 축소든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네, 지지선 조심하고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액트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HCN. 뚜뚜뚜뚜. 야, 절반 왔는데 딱 34분이에요. 야,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맨날 종목 진단만 하면은 진짜 금방 늙어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현대 HCN. 이건 뭔가 물량이 한번 나왔었네요. 여기서. 네. 여기 한번 그어볼게요. 뭐 때문에 나왔는지. 5,500원 정도? 뭐가 있겠죠. 그죠? 뭐가 있죠. 뭐가 있어. 컵 이뻐요?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네. 이거 이 컵도 되게 오래돼서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사실 어디 산지 몰라요. 누가 사왔어. 저는 이런 거 안 사죠. 살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요리도 할 줄 몰라요. 웬 단풍 있고. 아니에요. 나는 게 사료도 안 뺏어 먹어. 자, 여기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조정을 받는 거고요. 여기도 있었잖아요. 네, 여기 조정은 이미 여기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쭉 밀렸죠. 이 저항대가 여기서 작용을 한 거고요.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이 구간을 넘어가기 시작했죠. 지금 자리도 어떻게 보면요. 사실 여기서부터 계속 저항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조금 역부족이에요. 네. 오늘, 네, 맞아요. 화면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맛이 갈 때가 있어요. 몽환적인 분위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몽환적인 분위기. 왜 그럴까? 멀리 가면 괜찮나? 가까이. 카메라가 약간 눈깔이 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상승을 빠르게 해서 저항을 받을 때 아래쪽 이격도가 크게 되면요, 이게 다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압박. 조정이 나올 때 어디까지 갈까 고민하게 되는데, 저 밑에 있는 저 지지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종목의 현재 지지선은 어디냐면 4,000원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62선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서로 어중간한 위치에서 만나, 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4,000원을 전후로 한 위치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위쪽에 저항이 일단 맞아서 누르고 있는 상태, 아래쪽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어. 그럼 조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나쁘진 않아요. 그죠? 기업의 가치나 뭐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추세적인 부분들도 그다지 그게 썩 훌륭해 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정리할게요. 기업이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추세가 일단은 단기에 너무 올랐고 그 자리가 지난 고점에서의 저항을 머금은 자리입니다. 표현 죽인다. 그죠? 저항을 머금었대. 근데 옛날에 이제 시를 좀 쓰려고 했다는 거죠. 시. 네. 간장게장이라는 시 알아요? 간장게장이라는 시? 그 간장게장이라는 시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시를 읽어드릴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읽어드리려고. 간장게장. 시. 여기 있다, 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악 깔아줘, 이 시. 네. 이게 너무 눈물 나는 시예요. 네, 한번 보세요. 아직 못 보신 분들. 네. 여기요. 스며드는 것이라는 안도현 시인의 시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나는 이게 근데 너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너무 감성적이죠? 또 눈물 날 것 같아. 이게 그 사람들이 이 시를 읽었는데 그룹이 두 개로 나눴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 네. 근데 아이가 있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이 시를 읽었을 때는 그냥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그런 감정을 느껴요. 우에. 네. 어쨌든, 네. 이 저항을 머금은 자리란 얘기야.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네. 저항을 머금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조정받을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네. 어쨌든, 단계 너무 올랐고요. 저항을 머금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황이므로 조정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지가 4,000원에 있으므로 그 지점까지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운이 좋으면 현 위치에서 횡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4,400원쯤 되겠죠? 4,400원 아래로 그러면 일단 리스크 관리로 비중 축소를 권장합니다. 매수는 X. 네, 안 돼요. 네. 이런 데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통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이렇게 되면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난 우리는 시인이잖아, 시인. 시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귓방망이 맞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나 아니었어, 혹시? 네. 그런데 저항을 먹으면 어떤 이야기야. 진짜 오늘 감성 돋네. 네. 왜 이래, 오늘. 날씨, 오늘 비가 와서 그랬나? 네. 비 와서. 다시 이제 소녀 감성이 또 살아나네. 네. 앱클론 가겠습니다. 앱클론. 앱클론은 오늘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딱 그으면 무조건 다 나와요. 답은. 자, 종목이 빵 하고 올랐어. 근데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선 다 무조건 선 갖다 그어봐요. 그러면 무조건 조정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저항대가 있어요. 그냥 핑계 없이 죽지 않아. 네. 저항대가 없이 급등했어? 그럼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거나 더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뭐가 좀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저항대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상승,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반등. 아주 시나리오가 잘 터졌습니다.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모양새는 이제 위쪽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거래량 부분에서 본다라면 거래량이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게 이빨 기법이 되려면요. 거래량이 지난번 거래량을 통과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 거래량이 없이 지난번 고점을 넘어갔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꼬리를 달아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음봉 떨어졌어. 어제는 윗꼬리야. 그 다음에 음봉 떨어져.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잘 가려고 했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 이게 상한가 이렇게 나왔죠. 들어가서 유지가 되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같이 빵 터져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돼요. 이러면 더 갔을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급하게 갔잖아요. 그냥 한 며칠 만에 그냥 때려 올려버리니까 이거는 위에서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종목도 네, 저항대를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16%이기 때문에 55,000원 딱 그어드릴게요. 55,000원. 이 위치를 깨지 않는다면 그냥 개겨봅시다. 그냥 버텨봅시다. 근데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다시 내려옵니다. 네. 지금은 아닌가 봐. 이 생각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자꾸 올렸다가 죽였다가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학습 효과를 얻습니다. 학습 효과. 이 주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올라갈 때 무조건 팔자. 올라갈 때 무조건 팔자. 이 저항대에서 그냥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거 누가 받을까? 그놈들이 다 갖다 받겠죠. 네. 그놈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다 받을 수 있죠. 그분들이 다 받을 겁니다. 네.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더 사고 싶은데 급등해버렸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놔둬야 됩니다. 따라가면서 매수하게 되면요. 평단가가 올라가면서 조정받으면 그냥 그나마 있던 수익을 다 놓쳐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나는 조금밖에 안 샀는데 올라가 버렸어? 그냥 냅두셔야 돼요. 그냥 냅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비중으로만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55,000원을 보시는 게 맞겠죠? 네.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강하게 올랐지만 문제가 있죠. 네.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뭐가 됐죠? 윗꼬리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잘 가려면 살살 갔어야 했는데 너무 서둘러서 빨리 까불고 올라갔다 이거죠.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는 55,000원입니다. 이고 이 자리를
유지해 준다면 그냥 홀딩하세요. 그런데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다음번 지지가 어디 있을까요? 5만원 아래쪽이에요. 45,000원 막 이렇게 될 겁니다. 45,000원 수준의 저항도 지지도 볼 수 있어요. 조심.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안 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빨리빨리 오시지? 네, 자주 오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특히나 이렇게 단기성 이벤트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요, 대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가 좋은 게 빵 터졌어. 네. 성투사가 추천했대. 그래갖고 막 전 세계가 주목을 했어. 뭐 한국에 있는 성투사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막 그냥 네,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막 네, 어떤 주식이야? 막 이렇게 되는 엄청난 호재가 터졌어. 그러면요, 대부분이 거기서 네, 단기적으로는 좀 팔립니다. 많이 팔아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성 호재라면 더욱더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호재가 뭐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면 모르지만 뭐 그냥 암 예방 특허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니시스 갈게요. 이니시스.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 요즘에 이제 이 전자결제 관련한 종목들은요, KG 이니시스, 이 앞에 KG가 뭔지는 아시죠? KG. 이게 원래 이제 경기화학 그룹이잖아요. 근데 KG로 이름을 바꿨어. 네, KG 케미칼. 경기화학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 KG 이니시스가 이제 그거예요. 경기예요, 경기. 네. 촌스럽다고 이름 바꾸신 거예요. 회장님이. 네. 이 회장님이 뭐 신문도 발행하려는 욕심도 있었고 방송도 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신문하고 방송하고 막 이런 거 다 회사 사들이고 막 그랬어요. 돈 많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전자결제 쪽에서도 KG 모빌리언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같은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건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룹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요. 뭐 몇 안 되는 정말 멋진 회사 중에 하나죠. 추세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이죠. 무난하게.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기가 좋아질 때 주가가 상승세를 탑니다. 이것은 뭐의 특징이에요? 네. 뭐의 특징이죠? 모든 주식의 특징이지. 모든 주식의 특징이야.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 넉넉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특히 이런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뭘 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꺼내가지고 막 그냥 인터넷 사버리잖아. 네. 막 그냥 긁고 다니지. 막 긁고 다녀. 빡 그냥 네. 얼마야? 네. 얼마 안 돼. 일시불 막 네. 너 할부 빡 네. 12개월 할부 막 얼마 안 하네 막 네. 그럴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네. 충동 구매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트나 집 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충동 구매 안 하려고. 네. 집 안에 묶여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 집사람 외출할 때 나를 의자에 묶어 놓으라고 얘기하지. 네.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 재미없네. 아무튼 네, 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은요, 최근에 그 상황들, 이게 뭐라고 그럴까, 외출 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모인 데 가고 뭐 마트 가기도 좀 무섭고 막 이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어떤 것들은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얘는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넘어가 버리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피지사 같은 경우는요, 수수료 받아 먹는 거예요. 수수료. 아시죠? 수수료 3.5%인가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먹는 건데, 이게 수수료를 받아 먹는 게 경기가 좋아야지만이 돈이 짭짤하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회사가 매출이 많아져야지 거기서 받아먹는 수수료가 많을 거 아니에요. 1억 매출을 올렸어. 그럼 수수료 받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 얼마 받겠어요? 3억. 수수료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회사는 더 수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상황이 그런 부분을 더 부추겼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조정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이것은 뭐 그냥 아름다운 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아닌데요. 저는 AB형이에요. AB형. 네, 혈액형 AB형입니다. 저는 AB형. 그 다음에 우리 아들도 AB형. 네, 우리 와이프도 AB형. 네. 그 다음에 네, 하여튼 우리는 다 AB형 가족이야. 네, AB. 그래서 서로 네, 짐작을 못해. 네, 어떤 식 어디로 튈지. 이 남자들이 지금 감수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갱년기가 온대요. 남자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영화 보고 막 울어. 예.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전화해가지고 이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영화를 보는데 왜 눈물이 나지? 네, 그거 너 갱년기야 미친놈아 그랬지.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그 감성 호르몬이 조금 발달한대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진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네요. 그래갖고 여성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이 이제 여자한테 안겨가지고 네, 그렇게 케어를 받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아니면 말고 네, 그렇대요.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요, 나쁘지 않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게 가는 동안에도 항상 조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데드크로스 받으면 뭐든 조정을 받아야 돼. 언제까지요? 해소가 되는 그 자리까지. 그럼 지금 이거는 조정입니다. 조정 국면이에요. 이 구간을 해소하려면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도 여의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62선까지 눌러주거나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그냥 꾸물꾸물하면서 횡보가 나가거나 그런 모습이 갈 겁니다. 아래쪽 이평선들은 다 우상향이기 때문에 추세는 좋습니다. 계속 달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사실 물러날 이유는 없습니다. 조정 감안을 하고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외부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네, 마구 지르는 네, 지름족들이 네, 이런 전자결제 회사들에게 네, 수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업황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상승 속에서 만들어진 조정의 양상인데요. 단기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장의 조정을 무조건 아니지, 단기적 조정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장기 추세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으니 그대로 조정을 감안하고 보유하실 것을 권장하고요. 신규적인 접근은 조정을 다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기적 우상향 추세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위에서 까불든 말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나온다 감안하고 보유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조정 받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코엔텍 가겠습니다. 코엔텍. 코엔텍도 보면은 지금 위치가 네,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추세는 하향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흐름만 보면 너무 좋아요. 상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 이평선 떨어지고 있지만 이제 61선까지 돌아서면서 허리 부분이 좀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자리는 남자와 여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예쁜 여자가 와. 그러면은 요렇게 본 정도. 네, 고개가 요렇게 돌아간 정도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냥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게 몸이 다 돌아가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짝 스매싱 맞고, 네, 끌려가게 해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지는 아직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들면 확 돌아서겠죠? 확 돌아설 테니까, 그 위치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이 새끼가 그냥 갔다가 올 것인지 아니면 확 돌아설 것인지 내가 등짝 스매싱을 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지금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이놈이. 그죠? 네,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겠죠. 너무 올랐어. 그래서 이게 2,000원대 중반부터 13,000원대까지 한 600% 올랐는데 요것을 요것을 그냥 무시하고 갈 것이냐 아니냐. 네, 무시하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같은 상황은 예쁜 여자가 있지만 남자가 같이 가고 있는 여자도 상당한 미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견눈질만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남자들은 새로운 여자가 네, 남자들의 이상형은 그거라며 새로운 여자.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여자요. 예쁘고 그런 게 아니야. 새로운 여자. 네. 어제 봤던 그 여자 말고 오늘 보는 새로운 여자. 참, 골 때리는 거야. 네. 그래서 아무리 옆에 예쁜 여자가 있어도 새로운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간대요. 참 희한하죠? 사람의 이게 그런 게 있는가 봐.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 자, 근데 어쨌건 이 추세가 지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던 말이에요. 이게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여기서 횡보가 제법 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상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이 어마어마한 추세라든지 어마어마한 호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쉽게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일단은 돌리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만 한 방에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자리 횡보가 조금 오래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수 같은 부분들보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적어 드릴게요. 하락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거 차트를 봤더니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환을 하는 포지션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난 고점 때는 매우 무거운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종목은 추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강력한 상승을 만들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또 나쁜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중인 분들만 홀딩을 유지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래쪽 지지선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61선 올라오면서 9,000원대 이상에서 계속 형성될 건데 주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61선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9,500원 또는 만원 이렇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선에 대한 의미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횡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이네요. 톱텍. 톱텍은 더 사야 되나 아니면은 뭐 가지고 가야 되나 이 부분이죠. 맞나요? 홀딩이냐 매도냐? 홀딩 아니면 매도. 이거 그 노래랑 똑같은 거네.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로 얘기해야 할지 그 누구 노래? 민혜경 노래였나요? 네. 홀딩을 해야 할지 여기서 팔아 먹어야 할지. 네.
수익 많이 나왔네요. 수익 많이 나왔어. 100% 이상 나왔으면 절반 매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나도 톱택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톱택, 톱택. 톱택은 나한테 없는 건가? 네. 나한테 없네요. 왜 없지? 왜 없는 거야, 이거? 네. 수익이 이렇게 많이, 여기 좋았는데? 왜 안 샀을까? 네. 마음에 안 들었나? 마음에 안 든 뭐가 있었겠지, 뭐. 아니면 나한테 안 걸렸거나. 자, 어쨌든 지금은 이런 위치라면, 많이 올라왔고요. 저항도 좀 같이 만나는 편이죠.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만원대 넘어서 3만원대 넘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지금 또 홀랑 팔아먹기는 또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이 이미 100% 이상 나왔다 그러면 절반을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일단 홀딩을 하시되, 언제까지요? 여기요. 네, 여기요. 23,000원. 사실 지금 위치에서는요, 뭐, 데드크로스 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저 위쪽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 늘어지는 조정이거나 가격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네, 뭐, 그게 늘어지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정해놓은 지지선만 유지하면은 홀딩하겠다. 이 마음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뭐 지금까지 올라온 배경들이 있을 테니까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살짝 고평가 같아. 살짝 고평가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가격대 정해 드릴게요. 네 23,500원 칩시다. 23,500원이요. 23,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홀딩 하시고요. 그거 아니면 매도 의견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거 이격 너무 벌어져서요. 어떤 식으로든 네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매우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을 통한 이격 좁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위치에서는 차익을 수익이 많이 나왔다면 원금 정도는 빼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홀딩을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23,500원 까지만 홀딩 하시면 됩니다. 이탈되면 매도로 대응하세요. 네. 깔끔하죠? 네.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9종목들 진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녹화를 끝내야 되겠죠? 네.